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13일 국회에서 검경수사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러다가 자한당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치겠지. 또 대충 얼버무려서 자한당과 합의하겠지. 그래서 결국 또 우리 대통령님만 힘들게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얼마나 가슴 졸이며 지켜봤을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도 과연 민주당이 제살 깎아먹는 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 조정법을 모두 처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 가지 불신을 말끔히 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이전과 다르게 국회 안에서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박근혜가 선물해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부 양보하고 일부 끌어오면서 주요 의제를 타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민주당이 이제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원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영을 대표하는 개혁 의지를 당의 의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개혁 입법을 진행하는 와중에 금태섭 의원같이 반기를 드는 사람도 나왔지만 예전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정말 조용히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정당으로서 통일된 방향으로 의제를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런 때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발전한 모습입니다. 어제 법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얼굴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면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했던 우리들의 600년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 일부 내용입니다. 독재의 소나기를 갓 벗어난 우리 사회에 정의를 이루려 저항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결국 노무현의 시대를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님과 뜻을 함께했던 친노진영은 패족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이마에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혁의 문턱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마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외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앞날도 험난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와 능력면에서 모두 자한당에 앞서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이번에 통과된 개혁안들이 모두 시행되는 만큼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시간도 벌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시작을 맞는 느낌입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는 역사를 이제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트윗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 경찰청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소회를 알렸습니다. 법학자로서의 소신을 펼치는 와중에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고초를 겪고 있으니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하 복종 관계에서 평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되는 데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꿔놓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안이 시행되는 7월 무렵부터는 단독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또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수사한 결과는 모두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이 그 사건을 종결할 것이냐 혹은 기소할 것이냐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소할 만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면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하지 못하도록 영장심의위원회를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트윗 말미에 남긴 대로 4월 총선 이후에는 경찰개혁 법안도 통과가 되어야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검경 수사권 통과, 완전한 독재 시작됐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안검사가 독재에 항거하는 야당 대표로 아주 급작스럽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이다 보니 본인과 그 주변의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납득하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수가 일종의 인지 부조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가 지정한 장소로 인사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을 두고도 자한당과 보수 언론에서 법무부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인사안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였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렸는데요.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왔고 알고 있던 그 세상이 아니니 어서 빨리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적응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